맨유의 새 감독 아모림이 부임 후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85년생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동갑인 젊은 감독인데요. 브라가에서 시즌 도중 소방수로 부임한 뒤에 엉망이었던 팀을 정비하고 리그컵 우승까지 이끈 후 곧바로 스포르팅에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두 번의 리그 우승을 얻으며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 시즌 스포르팅이 리그 11경기 전승에 39골에 5실점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림은 이 안정적인 팀을 떠나 감독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을 선택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은퇴 이후 11년째 이 암흑기를 겪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럼에도 맨유가 여전히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행선지로 여겨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맨유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걸까요?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현재 맨유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맨유의 새 보드진 이네오스가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퍼거슨 감독을 클럽 앰버서더직에서 자르고 직원들도 구조조정 중이에요. 여기에는 선수들의 어머니처럼 따른 40년 가까이 일한 캐시 여사님도 포함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번 발롱도르 시상식에 출발 준비를 하던 맨시티에게 가서 야 우리 마이너랑 가르나초도 같이 비행기 좀 태워줄 수 없냐? 라고까지 물어봤다고 해요. 소위 짜친 행보들로 인해서 현재 맨유는 비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번 여름 투엘갈 감독 면접 자리에서는 맨유가 야 우리 또 챔스 못 나가면 이 파이낸스 페어플레이 위반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적 자금이 지금 600억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고 이 때문에 감독 협상은 중단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이번 여름에 맨유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3,600억이라는 거금을 사용했죠. 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었네. 물론 맨유가 거액의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사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예전처럼 건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맨유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지난 6월 맨유의 발표에 따르면 맨유는 약 1조 1,600억의 수입을 지난 시즌 기록했거든요. 이 금액은 클럽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시즌 맨유는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수입을 올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맨유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클럽의 글로벌한 인기 때문이거든요. 맨유는 침체됐던 영국 축구를 부활시켰다는 극적인 스토리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때마침 TV 중계가 본격화된 시기와 맨유의 전성기가 겹쳤기 때문에 맨유는 글로벌 시대에서 단숨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어요. 특히 베컴과 호날두의 존재는 축구를 넘어서 맨유를 하나의 브랜드와 문화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박지성과 카가 같은 아시아 선수 영입들로 글로벌 마케팅에도 신경 쓰면서 아시아 전역에 충성심 높은 팬들을 키워가게 되었죠. 때문에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구단은 토트넘을 제외하면 맨유입니다. 맨유가 최근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맨유의 인스타 팔로워 수는 6,400만 명으로 레알과 바르사에 이어 3위거든요. 그리고 유니폼 수입에서도 레알에 이어 2위로 지난 시즌에 유니폼 팔아서 번 돈만 무려 3,600억이라고 해요. 아니 이 돈이면 안토니가 3명이잖아. 이렇게 워낙 인기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맨유는 늘 리그 최고 수준의 스폰서십 계약을 따냈거든요. 맨유의 수익 구조는 스폰서십과 같은 상업 매출, 중계권 매출, 경기 매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유는 경기 매출이 19%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스폰서십 포함된 상업 수익이 가장 높아요. 왜? 맨유 유니폼에 스폰서를 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테니까. 우리도 AON 이 회사 뭔지 모르는데 맨유 때문에 다들 알잖아요. 이전 스폰서인 쉐보레, 팀뷰어 그리고 현재 스폰서인 스냅드래곤 모두 맨유의 메인 스폰서가 되기 위해 연에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했고 2022년 맨유의 총 스폰서십 매출은 하나로 2,000억에 달한다고 알려졌죠. 아니 그니까 여기 말고 덕지덕지 다 붙이는 거예요. 특히 맨유는 뉴욕에 증시가 상장된 상장 기업이거든요. 이는 맨유의 수익 구조와 규모 그리고 사업성이 증권가에서도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는 뜻이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 주주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맨유는 예전 구단 주인 글레이저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매년 대출 이자로만 1,00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갔거든요. 이거 웬만한 팀은 감당 못하는 금액인데 맨유는 그만큼 버니까 구단주가 빌린 돈은 그냥 갚아줬던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점은 현재 맨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찾았다고 하는데요. 맨유가 지금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유의 새 구단주 레클리프는 부임 직후 새 구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지금의 올드 트래퍼드는 2차 대전 이후 재건축과 증축을 반복해 만들어진 구장이라 아무리 손을 봐도 낡았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레클리프는 자신의 야망을 좀 더 드러냈습니다. 레클리프는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도 런던의 웸블리처럼 큰 경기장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는 북서부 지역은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런던 중심의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투자나 개발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구장을 짓겠다고 인터뷰했으니까 특히나 지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맨체스터 시장은 동쪽에 맨시티, 서쪽에 맨유 구장이 지어지면 야 이거 멋지지 않겠어? 라며 맨유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밝혔죠. 당연히 정치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대규모 공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니까요. 이미 맨시티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트램 노선을 연장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맨유도
비슷하게 경기장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신경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교통, 쓰레기,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지속 가능한 수입 모델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인 거죠. 이미 매뉴는 지난 2월 맨체스터시와 경기장에 있는 트래퍼드 구청장을 만나서 재생 개발 사업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해요. 새 경기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또 생기죠? 바로 경기장 명명권이죠. 이미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등 구단 명명권으로 큰 수익을 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르셀로나는 스포티파이와 계약하며 3,800억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명명권 수익을 올렸죠. 이미 수많은 글로벌 스폰서들이 맨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맨유의 상업적인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이 계약 역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유 보드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실무진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죠.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지난 여름 맨유의 새 디렉터 윌콕스는 테나의 전술과 훈련 세션은 낙제점을 받았고 성격도 부적합해서 테나의 얘 빨리 잘라야 돼요 라고 주장했었다고 해요. 심지어 부페를 펄스9으로 기용한 전술 역시 윌콕스의 제안이었다고 밝혀졌죠. 그런데 테나가 FA컵 우승하고 현지 팬들의 지지를 얻자 이네오스 사단의 리더를 맡고 있는 브레이스포드가 야 테나 남기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브레이스포드가 이 자전거계 전문가지 축구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이 다시 말해서 실무진의 목소리가 의사결정권자의 목소리에 묻히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이번 시즌도 테나의 부진이 이어지자 윌콕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베라다와 애쉬워스 같은 축구 실무자들이 주도해서 이 테나 감독을 경질했고 빠르게 새 감독 후보군을 추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임된 감독이 바로 젊은 헤드코치 아모림인 거죠. 맨유 내부 기자들은 이번에 아모림 선임이 구단 최초의 헤드코치 선임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맨유의 새로운 보드진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감독이 자주 바뀌더라도 선수단의 구성과 팀 플레이 스타일에는 변화를 최대한 없게 하자. 쉽게 말해 감독은 경기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하게 하고 구단 운영은 실무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맨시티나 아스날처럼 게임 모델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 현재 맨유가 믿고 있는 한 구석이 더 있는데요. 현재 맨유의 유스팀은 역대급 황금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담 로렌스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 팀은 리그에서 9경기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골득실이 43골의 40점이에요. 야, 이 파괴는 미쳤는데? 한때 어린 선수들이 시설 좋은 맨시티 아카데미로 향하자 맨유는 아카데미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시설을 바로 설치했고 스카우터진과 유스 디렉터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카데미에서 높은 레벨의 선수 영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특히 맨유는 전통적으로 유스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1군에 기용하잖아요. 베컴, 긱스, 스콜스, 네비 형제는 과거 퍼거슨의 아이들이라 불렸고 레시포드, 맥토미니 그리고 최근에는 가르나초와 마이누가 1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봤을 때 야 맨유에 가면 올드 트래퍼드에서 1군 데뷔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맨유를 선택한다는 거죠. 최근 외부에서 영입한 세코 코네와 치도 오비 마틴도 1군 기회 때문에 맨유행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미 아카데미 팀에 아마스, 만타토, 제럴드, 잭 플래처 등 실제로 아모린 체제에서 1군 데뷔를 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많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행복회로만 돌리면 이거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현재 망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퍼거슨 감독 이후 총 6명의 감독이 맨유를 거쳐갔고 그들 모두 잠깐의 빛나는 시기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연 맨유의 새로운 분위기 속 젊은 헤드코치 아모림이 성공적으로 맨유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유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서는 그날을 우린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아모림 감독이 데뷔 전에 기대해보며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